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7월 30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의 명시 명언은 쉬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해서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가 5.25 내지 5.50%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토픽은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내년 성장률도 3%를 전망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단신 5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해서 리파이낸싱 금리가 2008년 이래 최고인 4.25%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일본은행이 10년물 국채 기준금리를 종전 0.5%에서 앞으로 0.5 플러스 마이너스 0.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예상치 못한 조치로 지난 주말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세 번째 단신은 미국의 6월 중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2021년 9월 이래 최저 상승폭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현재 맹폭염과 다습에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오늘의 명시 명언은 이번 주에 쉬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 approves hike that takes interest rates to highest level in more than 22 years. CNBC 뉴스 보시죠. 지난주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여서 현재 5.0 내지 5.25에서 5.25 내지 5.50%로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2001년 이래 최고 금리가 되었고요. 작년 3월 이래 11번째 인상입니다. 멤버 전원이 일치 합의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의 금리 인상 중지는 그 전에 10회 금리 인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효과가 아직 미흡하다고 패드가 판단하고 이번에 추가 금리를 인상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최근에 그 빠른 물가 상승세 둔화에 힘입어서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기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에 그쳤고 코아 PC도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죠. 이날 주가는 보합을 보였는데요. 당일 금리를 인상한 부정적 효과와 향후 금리 인상 마무리에 대한 기대가 서로 보합을 이룬 거죠.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였는데요. 이는 금리 인상 효과보다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달러도 하락하였는데요. 이 역시 금리 인상 효과보다는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가 더 컸기 때문이죠. 연준은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라고 표현하네요. 파월 의장도 이러한 기조에 따라서 미팅 바이 미팅 베이시스로 금리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FOMC 회의 때마다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9월 20일 FOMC 금리 결정이 아주 관심사인데요. CME 그룹이 작성하는 패드 워치에 따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에 달하고요. 9월에도 25bp 추가 인상한다는 가능성이 20%입니다. 현재로서는 동결 가능성이 훨씬 높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후에 뉴스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이 작년 중반 이후 어느 정도 둔화되었다. Moderated somewhat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지난번에 썼던 modest라는 표현보다는 인플레이션이 moderate 됐다는 얘기는 약간이 아니라 보다 높은 상당한 정도 물가가 둔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파월은 여전히 페드의 2% 타겟도 도달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하죠. 다음 FOMC 미팅 때
물가지표, 고용지표 등 데이터가 흡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말이죠. 7월의 그 성명서하고 그 전달의 성명서와의 차이 변화를 보면은 우선 경제 성장이 모더리트해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모디스트 했는데 모더리트라는 표현이 상당한 정도란 표현입니다. 경제가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엘리베이트 됐다든가 또는 잡 게인스가 활발하다, 로버스트하다는 표현은 동일합니다. 7월 성명서를 다음 페이지에 올려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연준 페드 펀드 레이트의 그 파급 경로를 보면요. 우선 은행 간 자금 거래에 이용되는 그 오버나이트 랜딩 레이트는 바로 적용이 되고요. 이어서 각 은행별로 그 부동산 담보대출 몫을 해오니다든가 크레딧 카드 론, 그리고 자동차 대출, 그리고 개인 대출에 대해서 적용하는데요. 은행마다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죠. 기업 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제가 그 페더럴 펀드 레이트 추이를 1970년부터 현재까지 뽑아 나왔는데요. 특히 1970년대 말 1980년대 세계 석유 파동, 오일 샤크가 일어났을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2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폴 볼크 연준 의장의 강력한 그 통화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장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초가 되었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연준의 그 성명서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나타낸 부분이 6월 성명서와 달라진 부분들입니다. 이 성명서를 볼 때마다 연준이 얼마나 그 용어 선택에 신중한지를 알 수 있죠.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토픽은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소식인데요. IMF는 지난 25일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업데이트를 발표했죠. 올해 3% 성장 전망은 지난 4월 전망보다 0.2%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지난 4월 전망과 같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 성장 저해 요인은 이제 엄격한 여건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 가계 저축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상보다 약한 중국 경제 회복세가 장애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소폭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이유는 인도 경제가 국내 투자의 증가로 예상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경제도 미약하나마 점진적으로 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그래프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인데요. IMF에서 발표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올해 1.8% 성장, 내년에 1.0% 성장을 할 것으로 봤고요. 올해의 경우 지난 그 4월 발표 때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0.1% 하향 조정되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올해 5.2%, 내년에 4.5%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요. 올해, 내년 모두 그 지난 4월 발표와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 올해 0.4% 성장하고 내년에 1%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0.7%포인트나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내년은 같고요. 독일의 경우는 조금 심각한데요. 올해 마이너스 0.3% 역성장하고 내년에 1.3% 성장으로 돌아오네요. 올해의 경우 그 지난 4월 발표 때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되었고요. 내년은 0.2%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인도의 경우 올해 6.1% 그리고 내년에 6.3%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요.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발표보다 0.2%포인트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올해 1.4% 성장, 내년에 1.0% 성장으로 나왔는데요. 올해의 경우 0.1%포인트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올해 1.4% 성장, 내년에 2.4%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요.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발표보다 0.1% 하향 수정되었네요. 네, 이 편은 주요 30개국의 GDP 성장률 전망입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필요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편은 현재 그 주요국 경제 지표들인데요. GDP 규모,
그리고 GDP 성장률, 그리고 중앙은행 금리, 물가 상승률, 실업률, 그리고 GDP 대비 정부 재정 적자 비율, 그리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그 다음에 그 GDP 대비 경상수지, 그리고 각 국가의 인구입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필요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시는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다는 소식인데요. ECB 리파이낸싱 금리가 2008년 이래 최고인 4.25%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차단 목적인데요. 수신금리도 25bp 인상해서 3.75%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로존 물가 동향을 보면요. 지난 6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하였습니다. 하락 추세이지만은 타겟 레이트보다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이죠. 특히 식품이 11.6%가 많이 올랐군요. 가게가 부담을 느끼면 소비를 줄이겠죠. 오른쪽 상단 그래프는 작년 7월 이후에 ECB의 금리 인상 추이입니다. 하단 사진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ECB 본부 건물입니다. 참고로 영국의 물가를 보면 지난 6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거기에 맞서서 기준금리도 많이 올렸죠. 현재 5%입니다. 영란은행은 다음 주 목요일인 8월 3일에 25bp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로 경제는 작년 4분기 이래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함으로써 리세션에 돌입됐는데요. 머지않아 발표될 2분기 GDP가 궁금하군요. 유로 경제 전망을 보면은 현재처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소득도 소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네요. 네, 두 번째 단시는 일본은행이 YCC Yield Curve Control 기준금리를 0.5%를 유지하되 플러스 마이너스 0.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즉 현재 그 YCC 금리인 0.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포함해서 YCC 기준금리를 운영한다는 거죠. 상한선 입장에서 보면 0.5%가 1%가 되는 거죠. 작년 12월에는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인상하였는데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1.0%까지 상향 수정한 거죠. 일본은행이 이번에 장기 10년물 국채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 배경을 보면요. 그동안 그 국채 무제한 매입 등으로 국제시장 애국이 커졌고요. 따라서 그 부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빨라진 물가 상승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시장이 안정화된 텀을 타서 정책 변경을 하는 것이 적기라고 판단했겠죠. 참고로 일본은행의 Yield Curve Control 정책에 대해서 요약했는데요. 일본은행이 2016년 9월에 도입한 장기 10년물 국채 수익률 제어 정책입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의 일환이죠. 즉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YCC 기준을 초과하면 시장에서 국채를 무제한 매입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니 이 YCC 기준금리를 변경함으로써 시중금리를 조정하고 시중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그 YCC 기준금리의 그 변동폭을 확대한 것은 사실상 YCC 정책의 종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최근 일본의 그 소비자 물가 추이 표입니다. 지난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하였군요.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일본은행 카즈 우에다 총재는 YCC 기준금리의 그 탄력적 운용이 그렇게 큰 사안, 빅딜이 아니라고 발언하였는데요. 그러나 시장은 이 조치가 통화 정책에 큰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네요. 시장의 반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향후 통화 긴축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에다 총재의 발언과 달리 사실상 YCC 종료라고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까지는 가지 않고 사실상 YCC 종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0.4% 하락하였고요. 국채 수익률은 장기물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띄었고요. 시장에서는 금융 긴축으로 가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 자금이 많이 나가 있는 해외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단시는 미국의 6월 전 코어 PC, 연준이 중시하는 코어 PC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1년 9월 이래 최저 상승이고요.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5월 중에 전년 동기 대비 4.6%에 비해서 0.5%포인트 하락하였네요. 한편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물가인 헤드라인 PC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에 그쳤습니다. 2021년 3월 이래 최저 상승입니다. 5월 중에 전년 동기 대비 3.8% 대비해서 0.8%포인트나 하락하였습니다. 부문별 물가 동향을 보면 상품 가격은 0.1% 하락하였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0.3% 상승하였고요. 상품 가격보다 서비스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심화되었네요. 한편 미국 내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소득은 예상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단시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맹폭염과 다습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미국 정서부 그리고 동해안 지역이 심하다고 합니다. 주말인 7월 29일 30일에는 미국인 1억 7,500만 명 이상이 고온주의보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상당수 지역이 섭씨 38도, 화씨 100도 이상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보가 되었는데요. 필라델피아의 경우에 103도를 예보하였네요. 42도 섭씨입니다. 뉴욕 지역도 이와 비슷하고요. 전력업체들은 고온주의보를 발령하였네요. 시카고, 뉴욕 등에서는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민을 위해서 냉방센터를 피난처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보스턴시는 아예 히트 이머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당국은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어린이에 대해서 고염 관련 병을 주의하라고 했고 그리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친척 및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하네요. 오른쪽 사진은 길거리에 대형 온도계를 설치한 모습인데요. 재미있군요. 아시다시피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고온, 폭염, 폭우 등 극한기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자초한 지구변화의 증세죠. 기후 전문가들은 8월 중 지구 다수 지역이 더욱 심해지는 폭염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네요. 지난 6월은 미국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인데 유럽도 그렇게 나타났었죠. 세계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 주가는 PC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GDP 발표로 상승하였죠. 지난주에 나홀로 하락했던 나스닥은 주중 2.1%나 상승하였습니다. 지난주 다우는 2.08%, S&P는 0.69%, 나스닥은 2.11% 상승하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페드의 25bp 금리 인상 효과가 인상 사이클 마무리 기대보다 높이 나타나서 국채 수익률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10년물은 12bp 상승해서 3.96%가 되었고 2년물은 3bp 상승해서 4.88%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가는 7월 중 고용보고서가 최대 관심사죠. 그의 신규 일자리 지표, Job Openings, 그리고 공장 주문, ISM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 등이 관심입니다. 7월 중 고용은 2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성수기를 이루죠. 애플, 아마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알리바바, 우버, 파이자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언과 명시는 쉬어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